우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발음할 때는 왜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긴 동물을 이렇게 글자로 표기한다면 그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다 같이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키기로 한 그 약속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을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글자도 발음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글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줄도 알고 이렇게 표현할 줄도 알며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글자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발음할 때도 이렇게 발음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끝까지 박박 우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때 어디선가 몇 번 들어본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아주 매력적인 남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때 어디선가 몇 번 들어본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은 상반되지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닭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어디선가 그냥 몇 번 들어본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어디선가 그냥 몇 번 들어본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멍청한 사람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자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과 여자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의 정의는 그 기준점부터 다릅니다. 이 기준점을 잘 파악하면 당신은 여자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멍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원하는 똑똑함이 없는 남자들은 짝짓기 시장에서 들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은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남자에게 질문을 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 어떤 남자도 나는 평균 이하의 외모, 평균 이하의 운전 실력,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자신이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서 알듯이 남자 모두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남자 중에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여자들은 똑똑해 보이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똑똑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남자와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자는 똑똑하고 우월한 남자한테 의지하고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인 당신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을 겁니다. 평균 이상의 외모, 평균 이상의 지능, 그리고 평균 이상의 인성을 지닌 여자가 바로 남자인 당신이 말하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좋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남자인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똑똑한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하자면 남자인 당신이 생각하는 똑똑함은 여자가 생각하는 똑똑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남자인 당신이 여자 앞에서 똑똑한 남자로 보이는가 아닌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닌 남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똑똑한 남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건 남자인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도 여자가 똑똑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할 겁니다. 남자인 당신이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와 일생을 보내게 될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옴에 있어서
당신에게 반드시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남자인 당신이 똑똑한 남자인지 아닌지, 혹은 당신의 똑똑함의 크기를 숫자로 명시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가 생각하는 똑똑함의 크기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상식적 행동에서 멍청한 행동을 뺀 값에다가 소소한 똑똑과 특별한 똑똑을 더한 총합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점수의 분포는 상식적 행동이 70점 만점인데 평소에 당신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70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멍청한 행동은 만점이 없이 무한대입니다. 거기에 소소한 똑똑이 20점 만점, 특별한 똑똑이 10점 만점으로 해서 똑똑함 전체의 만점은 100점이 됩니다. 세부적인 계산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식적 행동의 기본값은 7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다음에 멍청한 행동 항목 1개당 10점이 감점됩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멍청한 행동으로는 아닌 것을 맞다고 혼자서 끝까지 박박 우긴다. 다른 사람이 넌지시 주는 암시를 못 알아듣는다. 모두 다 웃는 농담을 혼자서만 이해 못한다. 때를 못 가리고 엉뚱한 말을 자주 한다.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함부로 반말한다.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똑똑은 2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행동 항목 1개당 4점이 가점됩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소소한 똑똑의 행동으로는 공부와 기계를 잘 다룬다. 어떤 상황이든 판단력이 빠르다. 처음 해보는 일에 금방 적응한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상대가 생각 안 나는 단어를 콕 집어서 말해준다. 가 있습니다. 남자의 소소한 똑똑의 행동에서 공통점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 핵심을 금방 꿰뚫는 능력입니다. 흔히 분위기 파악으로 표현되는 이 능력은 소소해 보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서 결코 소소해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닷없이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열쇠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핵심을 금방 파악해서 의연하고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남자를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남자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호감 있는 여자에게 당신이 똑똑한 남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핵심을 금방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똑똑은 1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행동 항목 1개당 2점이 가점됩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특별한 똑똑의 행동으로는 외국어가 매우 유창하다. 어려운 한자를 읽고 쓴다. 모든 시사 지식에 해박하다. 차가 고장나면 혼자서 고친다. 여러 가지 요리를 맛있게 만든다. 가 있습니다. 특별한 똑똑의 행동 항목 5개 중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여자에게 가장 효과가 큰 항목은 마지막 항목인 여러 가지 요리를 맛있게 만든다입니다. 특히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남자는 그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평소에 서로 호감 있던 여자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면 여자의 호감 지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그 요리를 만들어주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여자가 뭔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난 후입니다. 남자도 그렇겠지만 특히 여자는 평소보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면 허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 때는 뭔가를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호감 있는 여자가 뭔가 열심히 공부한 후에 혹은 뭔가 열심히 배우고 난 후에 많이 허기를 느낄 때 그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자의 성씨가 박씨인 경우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왜냐면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암튼 이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당신이 90점 이상이면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80점에서 89점 사이면 똑똑한 편인 사람이고 70점에서 79점 사이면 평범한 사람이고 50점에서 69점 사이면 부족한 사람이고 만일 49점 이하라면 당신은 입니다. 이 계산법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 앞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당신은 상식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멍청한 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당신이 여자 앞에서 똑똑해 보이는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당신이 상식적이지 않고
멍청한 행동을 하나라도 하는 순간 당신의 똑똑해 보이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당신이 호감을 가진 여자 앞에서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그 여자는 당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좋은 여자를 만남에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똑똑함을 가졌는지 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자 앞에서 당신이 가진 똑똑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행동은 누가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